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거기 속도가 쭉 달릴 때는 고속도로 100 또는 110, 또 자동차 전용도로는 90, 80. 그러다가 램프 구간에서는 속도가 40 내지 50 떨어지죠. 그런데 막상 램프가 차 한 대씩 돌 수 있을 땐 천천히 가는데요. 차 두 대씩 갈 수 있는 데는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도 낮추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거 램프 구간에 좀 지나가면 여기에 속도가 40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블록차는 70 정도로 가요. 갑니다. 40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옆에 차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죠. 네, 좀 더 빠르게 진행하다가 옆에 차들 좀, 경찰관이 수신호하는데,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경찰관을 피했네요. 앞에서 수신호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옆으로 가라고. 자, 언제쯤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쯤 보여야 되죠, 지금. 지금 한 50여 메타 될까요? 경찰관이 신호봉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밤에는 저 신호등이 번쩍번쩍해서 잘 보이는데요. 낮에는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저기에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못하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보셨대요. 여기서 봤으면 되는데 못 보시니까 늦었죠 이제. 여기 정면으로 들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꽃갈콘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바콘 내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번쩍번쩍 요거 올리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였어요. 삼각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저 앞쪽에다 삼각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삼각대가 아닌 요 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삼각대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경찰차가 왜 여기 서 있었는지 모른답니다. 경찰차가 고장난 건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른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만 사고 난 게 아니고 뒤에서 다른 차도 또 사고 나요. 보시죠. 다른 차도 제가 사고나 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고 납니다. 보세요. 띵. 나는 연료통에서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오던 차들이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가는 아이고, 또 제가 또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나 말고도 또 두 번인가 뭐 더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의 100% 잘못인가요? 경찰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나요? 오히려 경찰차가 더 잘못했나요? 아주 어려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30%는 불박차 100% 잘못이다. 경찰차가 오히려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0% 있습니다. 경찰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가 60%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켜서 앞을 잘 봤으면은 그 메모 피해 왜 거기서 램프 구간을 시속 70으로 빠르게 가서 그리고 분명히 그 빨간 봉을 흔들고 있는데 그거 봤었어야지. 그리고 또 경찰차가 쭉 오려고 해서 경광등 그것도 봤었어야지. 못 본 차가 100번 잘못이다. 근데 뒤에서도 또 사고가 두 건 더 있었어요. 두 건인가 세 건인가 하여튼 더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나만 잘못한 게 뒤에서 오던 차도 또 그렇다?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뒤에 옛날에 100m 뒤에 삼각대 설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00m라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뒤에서 미리 잘 보이는 곳에 삼각대,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그게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수신호 이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삼각대 설치하는 거 그것이 일부 잘못이다. 경찰차가 더 잘못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램프 구간 물론 위험한 구간이다 하지만은 그리고 커브 돌아서 쭉 어느 정도 멀리 보이는 구간이었어요. 이거 잘 모르겠네요. 네, 불박차 100%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경찰차도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지만 고장나 서 있는지 다른 사고 처리하기 위해 서 있는지 그러나 뒤에서 오는 차에게 미리 자동차 전용 도로에 차가 서 있다 앞에 못 가고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삼각대 설치했었다는데 왜 삼각대 설치를 못했느냐? 이거 봉으로 이거 하더라도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는 경찰관의 그 위치가요. 그 자동차랑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요 가로등 하나네요. 가로등 하나. 한 35m 정도 되죠. 좀 더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옛날에 그 직선 도로에서요. 직선 고속도로에서 100m라는 그것은 지금 100m 없어졌지만 미리 보일 수 있는 것. 근데 이 커브 구간 아니냐? 좀 더 앞으로 나와 있었어야 된다. 이거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불박차 가해 차량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뭔가 하나의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바로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경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경찰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나중에 소송해보라 그러세요. 분심이 거쳤다 가든지 곧바로 소송 가든지 경찰차는 100대 빵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분심이 갈 거 없이 바로 소송 가도 되고요. 소송 가서 이런 경우 경찰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없다고 할 것인지 저는 조심스럽네요. 저는 경찰차의 잘못 한 30% 있어 보인다라는 마음과 뒷차가 그걸 왜 못 봤지? 저건 뒷차 100%는 마음 반반의 마음으로 제 의견은 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법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후기 올려주십시오. 항상 램프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시고요. 옆에 가는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을 잘 보십시오. 램프 구간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진행했던 제가 사건인데요. 램프 구간에 좀 빠르게 지나갔어요. 빠르게 지나가다가 램프 구간 오른쪽에 여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여기를 들이받았는데 여기에 공사 중이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드럼통이요. 그런 것을 세워놔갖고 그게 없었으면은 이 난간에 탁 걸려서 섰을 때 이것이 발판이다 뚝 해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난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자유로 쪽이었어요. 그때 자유로 램프에서 그랬었는데 그때 왜 위험하게 거기에 물론 빠르게 달린 차가 잘못이지만은 여기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요 플라스틱 통을 세워둔 거 이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공사업체가 20% 책임지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에서요. 물론 그 업체에서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랬었죠. 그 판결이 생각나네요. 눈이 내려서 녹긴 녹았는데요. 살짝 얼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이스도 있어요. 근데 블랙아이스 개념하고 좀 다르죠. 블랙아이스는 전부 다 멀쩡한데 일정 부분만 살얼음이 얼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런 곳은 옆에 눈이 내려서 여기 미끄럽다니 뻔히 알죠. 그래서 일반적인 블랙아이스, 숨어있는 그 검은 얼음, 블랙아이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곳에서는 길이 미끄럽고 중간중간에 응달해선 얼은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여야 돼요. 제한속도 80도로인데요. 차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차 세대가 모두 다 같은 보험 사예요. 자,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지금 슬슬 해질 무렵이죠. 2월 16일 6시 25분경 쭉 가는데 살짝 커브길이에요. 속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저 브레이크등 보여요. 그럼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속도 줄이지 않고 아이고 2차로 막히면 나 1차로 피해가야지. 그 순간 앞에 스트렉스가 또 1차로 들어오네요. 피하다가 이런 저 승용차를 꽝. 금방 저 앞차가 미끄러졌대요. 미끄러지고 얼마 안 돼서 미끄러지니까 앞에 트럭 한 대 쭉 비켜가고요. 스타렉스도 비켜가려고 그러는데 블박차가 쭉 가는데 저 뭐야 나 1차로 비켜가려고 할 때 스타렉스도 깜빡이 안 켜고 쑥 나왔습니다. 비상등도 안 켜고. 셋 다 같은 보험사인데요. 블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블박차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떻습니까? 블박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블박차가 제일 잘못했고 스타렉스도 옆으로 나올 때 깜빡 켜고 뒤를 좀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블박차가 먼저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온 거. 스트레스도 일부 잘못 있고 또 가로로 먼저 미끄러 사고 나 있던 승용차도 각각 앞에 차 둘 다 일부 잘못 있다. 또는 스트렉스가 1차로 변경할 때 비상등이나 깜빡이는 켜지 않았지만 근데 블박차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스트레스는 빼자. 스트레스는 빼고 블박차가 더 잘못했고 1차로 옆으로 누워있던 옆으로 서 있던 그 승용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몇 번이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22%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차도 각각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36입니다. 스트레스는 잘못 없고 불박차가 더 잘못했고 승용차에게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42%입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라 그러면 억울하죠? 왜 잘 가야지 거기서 왜 서 있어? 이유 없이 시속 80도로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도에서 80도로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를 바가 없지요. 거기 차가 더 가로막고 서 있으면은 뒷차로서는 황당하죠. 이미 사고 난 지 오래돼서 다른 차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이받았다 그러면 아니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앞을 못 보고 뭐 한 거야? 그래 되겠지만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요. 바로 조금 전에 사고 난 거래요. 그렇다면 불박차 100%는 억울합니다. 한편 스타렉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스타렉스 보겠습니다. 스타렉스가 언제 여기에서요 쭉
내 커브 길이고 이럴 때 속도 줄여야 돼요. 내 속도 줄여야 돼요. 속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속도를 안 줄이고 있죠. 자, 여기서요. 전방의 커브 길입니다. 자, 여기서요. 전방에 들어보세요. 급 커브 구간입니다. 미리 속도 줄였어야 돼요. 눈 내려서 미끄럽죠. 급 커브 구간이죠. 여기 80이라 돼 있지만 80으로 안 되고 훨씬 더 줄였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속도를 여기서 1차로 바꿔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으면은 나도 속도를 줄였어야죠. 속도를 미리 줄였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5, 60m는 좋게 돼 보이는데요. 더 돼 보이는데요. 속도를 줄여야죠. 그냥 가려고 그러잖아요. 속도 안 줄이고. 내가 꺾는 순간 같이 꺾는데요. 요 차는 불박차가 뒤에 멀리 있다 생각하고 꺾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차에게 잘못 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깜빡이 안 킨 게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깜빡이 안 켰으니까 앞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차에게 잘못 있다 보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예. 저는 이 차에게 한 30%, 불박차에게 70%. 스타렉스는 요거 피해서 간 이 스타렉스 불박차가 멀리 있다 생각했으니까 빵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견해에 따라서 저 스타렉스도 애기도 비상등도 안 켰고 또 왼쪽 깜빡이도 안 켜고 한 10%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차 빼고요. 앞에 사고 난 차 30, 뒤차 70 의견입니다. 눈이 내려서 미끄러울 때, 바닥이 미끄러울 때는 미리 속도 줄이시고요. 저 앞에 브레이크 잡은 차들이 있으면 진로병 위에서 쭉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속도를 줄여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뒤쪽에 차 안 올 때 차로병 위에서 하는 것이 그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이곳에 1차로 달리는데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차도 무지하게 빠르게 가네. 불박차는 천천히 가요. 80도로인데요. 와, 옆에 차도 빨리 갑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흰색 차 앞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어이쿠, 소리 나죠? 예, 뭐가 떨어졌어요. 다시요. 공중에서 저 흰색 차가 1차로 들어간 다음에 또 여기서요. 이쪽에 차 지나가고 이쪽에 차 일리 가고 그리고 잠시 후에 뭔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딱 조그만 돌멩이가 떨어졌어요. 유리창에 맞았습니다. 유리창에 지금은 뭐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흠이 생겼어요. 이렇게 흠 생기면 요거요. 요 시간 지나면 쭈쭈쭈 갈라지죠. 그러면 고속으로 달리다가 유리창이 턱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위험하니까 유리 교환해야 된대요. 요거를 앞에서 다 날라온 돌멩이에서 유리가 파손됐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앞에 간 차, 흰색 차, 가해자 연락처 알려달라니까 경찰관이 저 차 때문에 날라왔다는 건 그 증거가 있나요? 불분명한데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대요. 일단 자차 보험 처리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흰색 차 가고 나서 거기서 날라온 것 같은데요. 저 차의 보험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에 갔던 그 흰색 차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방법이 없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자차 보험 처리를 끝내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몇 번이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선요. 저 앞차 때문에 날아온 건지가 증거가 불투명하죠. 여기서 차가 한 대 쑥 지나가요. 흰색 차가요. 흰색 차 지나간 다음에 멀리 갑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차가 다닙니다. 이쪽에도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어요. 이 차 때문에 날아온 건지 이 차 때문에 여 반대편에서 날아온 건지 증거가 없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떨어진 앞에 저 차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 밟았다. 바닥에 요만한 바둑알 만한 돌멩이 턱 밟은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둑알 만한 돌멩이는 얼마든지 밟아서 튈 수 있습니다. 그거 왜 못 피했느냐. 자동차 정도로 제한속도 80으로 달리면서 물론 저 차는 엄청 빨랐어요. 그러나 80이라도 튈 수는 있는 거죠. 따라서 그걸 왜 못 피했느냐에 대해서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운이 좀 나빴던 거죠.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뭔가 다다닥 해갖고 요만한 손톱만한 돌멩이가 뚝뚝뚝 해서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맞은 거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요. 이번에 참 이게 이런 사고도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사고에 대한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어야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나오기 전에 위장막이라 그러나요? 네, 무슨 이렇게 천으로 다 가려놓잖아요. 다 가리고 그리고 앞뒤만 조금만 열어놓고요. 전조등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쪽만 조금 열어놓고 뒤에 임시 번호판 좀 열어놓고 그리고 완전히 위장막으로 가리고 그리고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테스트카라 그러죠. 그런 테스트카를 누군가 딱 찍어서 올리면은 그 스파이샷이라고 그러는데요. 테스트카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 가는데요. 뒤에서 오던 차가 위장막 테스트카가 갑자기 위험한 주행을 하는군요. 제한속도 50도로예요. 저는 50 조금 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간 것도 아니에요. 뒤에 오던 테스트가 갑자기 중앙선 치면서 붕!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는 아니지만 테스트카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요. 네, 뒤에 차가 오고 있습니다. 네, 뒤에 오던 차가 맞은편 차가 없으니까 붕 해서 불박차 앞으로 숑. 이거 뭐야? 아이씨, 이거 뭐야? 테스트카가 저러고 있네. 테스트카 같은데? 어떤 차일까요? 저 차종은? 빨리 안 되니까 일로 빠지고요. 그래 누가? 안 되지. 예, 안 되죠. 네, 왜 안 될까요? 이것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점선이 아니니까. 그렇죠? 점선이 아니라서 실선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차가 고장난다든가 사고 났다든가 그래서 내 차를 갖다 움직일 수 없을 때 왕복이차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 그거는 부득이한 사유죠. 근데 내가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테스트카가 저러면 되나? 물론 이건 테스트카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차들이 저러면 안 됩니다. 차종이 아까 잠깐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그냥 삐 처리했습니다. 어느 차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고요. 테스트카가 저래도 되나요? 근데 테스트카요, 저 정도는 애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위장막하고서 엄청나게 달려요. 마치 레이싱하듯이 달리는 그런 사례도 가끔 있는데요. 네, 테스트카가 물론 험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차가 견디는지를 테스트가 하기 위해서 그래 속도가 빠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서킷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앞에 가는 차를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서 실선에 중앙선 넘어가는 거 그런 거는 굳이 실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테스트는 차량이 어떻게 주행하느냐의 성능 시험일 거고요. 저 중앙선 침범해서 저렇게 위법에 대한 테스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계곡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이거 전부 다 이게 돌멩이로 된 이렇게 바위로 된 축대인데요. 희한합니다. 어쩌다가 저 차가 저 계곡에 빠지게 됐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이요. 자, 풀박차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외진길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쭉 가다가요. 후진할 겁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빌트인 캠인데 오디오가 있었어요. 오디오가 있었는데 차 출발하고 그럴 때마다 삐빅 소리 나는 게 귀찮아서 오디오를 꺼놨습니다. 오디오 끄지 마세요. 오디오 없으면 답답해집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앞으로 쭉 가는데요. 운전자는 40대 이제 후반 되셨답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사고 없이 그 여성분이시고요. 20년 넘게 무사고로 그리고 몸무게는 갸나프시대요. 40kg 중반 정도 되실까요? 그 정도로 갸나프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후진해야지. 천천히 후진하는데 차가 이런 뭐야 소리가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요. 이렇게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럼요. CCTV가 하나 있는데요. 카페에 있는 CCTV입니다. 이 CCTV가 좀 흐려요. 흐리지만 그래도 사고 상황을 보실 수는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같이 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차가 굴러오겠네요. 네, 아이고. 다행히 한 바퀴 그래도 거꾸로 돼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 운전자가
다이 크게 다치지는 않으시고 안전벨트 다 매고 계셔갖고 그래서 찰과상이랍니다. 진단은 그러니까 뭐 한 2주, 많으면 3주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시겠어요? 문제는요, 이 사고에 대해서 올라가다가 잘못 왔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잡고 그리고 이제 후진으로 기어를 바꾸고 근데 차가 팍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싹 떼려고 그러는 순간에 뒤로 팍 나니까 브레이크를 꾹 밟으셨대요. 브레이크를 꾹 밟았는데 점점 더 빠르게 날아갔고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회사에서 이 급발진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급발진 아니에요 하면서요. 이렇게 EDR 자료인데요. EDR 자료를 보면 잘 보세요. 여기요. 엑셀레이터. 예, 가속 페달은 5초 동안 100% 밟았다. RPM 보세요. RPM이 6,400. 와. 그리고 속도는 처음에 16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6마일이군요. 시속 25에서 31까지 가다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안 잡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하면서 뿌앙! 이 차는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답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는 한 달에 한 300km 정도 운전하신대요. 이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그대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모델은 BMW 5302 PHEV랍니다.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차랍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변속하자마자 차가 급발진으로 뒤로 뿌앙! EDR 기록 장치를 보니까 계속해서 가속 페달 100% 밟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회사에서는 해줄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르막길에서 후진기어로 바꾸고 악셀을 100으로 밟고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르막길 정지하고 기어를 변속하려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거기서 떼서 옆으로 브레이크 밟고 있던 발을 떼서 바로 엑셀을 100% 밟았다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대학 때부터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20년이 넘는 몸짓도 갸날픈 여린 40대 후반의 여성이 평소에도 악셀을 100으로 밟아 운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무진장 조심스럽게 운행했는데요. 이거요. 과연 급발진 사고일까요? 네, 불박은 처음에는 설치된 빌트인 캠인데요. 운전하면서 삐익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음소거 오프한 상태입니다. 신차 구입 가격은 7,900만 원이고요. 엔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주행거리 4,500km 됐고요. 1년이 좀 안 됐고요. 한 달 평균 300km입니다. 자, 기록상 속력이 31인데요. 근데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막막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를 세우고 후진하려 발을 떼는 순간에 뒤로 빠르게 후진해서 급때려던 발을 브레이크 페달 계속 밟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밟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딱딱했습니까? 스펀지를 밟는 듯이 쑥 들어갔습니까? 혹시 CCTV에 관련된 브레이크 등 관련 자료는 없나요? 차 수리비는 얼마고? 자차 보험 가입돼 있나요? 네, 전진하다 정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 밟아 멈추고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해서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밟고 있는 상태에서 후진기어로 변속했어요. 그러자마자 뒤로 페달은 계속 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지 스펀지 같은지 느낌을 구분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오르막길에서 그것도 처음 간 길에서 후진으로 내려오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지는 않겠죠. 내려서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브레이크 천천히 떼면서 뒤로 방향을 체크하며 속도를 조절하면 내려오지 악셀을 막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자차 보험 가입돼 있고요. 전손 처리했습니다. 결국 폐차됐다는 얘기 같네요. 네, 폐차하고 전손은 좀 다르죠. 그걸 갖다 차다가 보험사에서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요. 전손 처리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고차가 그 당시에 차량 가격 5,9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사 측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로가 아주 예지기 때문에 CCTV는 없었고요. CCTV는 도로 오른편에 있는 카페에 찍힌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1, 2초 정도 내려서 계곡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보이긴 하는데요. 브레이크 등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차가 추락하기 전 잠깐 후미등이 들어오는데 자동차 회사 측에서는 차가 비상 상태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하기 전에 여기 보면요. 차가 떨어질 때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4초 동안 마지막에 1초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지막에 0.5초 4.5초 동안 4.5초 동안에 RPM이 6,400입니다. 6,400. 그리고 저 차가 후진하면서 마지막에 언제까지가 찍힌 건지 모르겠어요.
후진해서 추락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후진할 때요. 자, 여기서부터 세보겠습니다. 시간이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에서 11초에서 12초부터. 네. 1, 2, 3, 4, 5, 6, 7.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한 바퀴 구르겠죠? 8. 마지막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8초 중에 3초는 기록이 안 되고 나머지 5초만 기록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후진할 때요. 여기서 후진할 때 이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 자 이제 후진슬 가죠? 이때가 아니고 요때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차가 딱 이벤트가 꽝 됐을 때 그 꽝이 뭐랑 부딪혔을 때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뒤집어져서 다시 돌아섰을 때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차가 더 이상 가지 않을 때 그때부터 거꾸로 5초입니다. 거꾸로 5초니까 지금부터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RPM이 어떤 거는 요새 자동차에 따라서 마지막이 8,000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7,000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6,400이면 최고치 아닙니까?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요. 최 과장, RPM 맘 먹고 한번 밟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밟아봐. 그랬더니 이제 피에다 놓고서요. 빵! 밟더라고요. 근데 5에서 스톱이에요. 5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리 최 과장 하는 얘기가 이거요 RPM이요 맘 먹고 밟아도 5,000 이상 나가기 힘든데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5,900 얼마입니까? RPM 보시죠. 다시 이 RPM 물론 갸날프다고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힘이 있어야만 그게 RPM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갸날픈 사람도 꾹 밟으면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RPM이 0.5초 자, 그러니까 사고 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 6,400입니다. 그럼 거의 풀에 가깝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운전 미숙으로 보입니까? 급발진 사고로 보입니까? 투표 시작. 잠깐만요. 스톱. 100표 해보겠습니다. 100표. 자, 다시 한번. 자, 운전 미수로 보인다.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 물론 파킹해 놓고 가속 페달 세게 밟았을 때 RPM 올라가는 건 한도가 있겠죠. 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후진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100% 밟는다? 그리고 그렇게 100% 밟는다면은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RPM이 6,400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미 출발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출발해서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 천천히 올라가죠. 네, 천천히 올라가서 제일 끝 지점에 잘못 올라왔네. 차 돌려야 되겠네. 여기서 뒤로 한 이때쯤부터라 생각하자고요. 이때부터 아까 처음부터인지 지금 한 2초 정도 지나서부터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풀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31밖에 안 되나요?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 물론 포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포장도로다 하더라도 내리막길에서 풀에 후진으로 가더라도 후진도에 빨리 갈 때는 막 시속 50 막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세게 달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보이죠. 근데 그건 영화고 일반일 때는 글쎄요. 막 50 이상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내리막에서 풀 3, 4초 뒤에 그게 31까지밖에 안 될까요?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 그리고 그 남편 부부는 억울하다 진짜 차가 나는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차가 그냥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연 여기 말고요 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그 자동차 성능 그 트랙이요 서킷 이런 데서 한번 살짝 내리막길에서요 정지 상태에서 후진으로 놓고 가속 페달로 풀로 밟으면 그랬을 때 과연 한 2, 3초 만에 6,400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31밖에 안 되는지 그걸 실험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 차가 잘못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EDR 자료
보험사는 이디알자료 봐라. 브레이크 안 밟았다. 브레이크 안 밟고 브레이크 오프가 돼 있다. 그리고 가속보다 100% 밟았다. 가속도를 100% 밟아서 그래서 RPM이 6,400까지 쭉 이어졌다. 그게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운전자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물론 안전한 곳에서 빵 밟았을 때 과연 속도가 31, 최고 속도가 31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RPM이 6,400까지 올라가고 그때 속도가 31에서 끝나는지, 똑같은 데이터 값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사고가 운전자 잘못인지 아니면 자동차의 문제인지, 그것은 오로지 신과 운전자 그리고 자동차밖에 모릅니다. 모델명을 밝히면은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뉴스에서도 나와요. 뉴스에서도 자동차 회사 이름, 그다음에 또 그 모델명, 그런 게 나와야 그래 도대체 어떤 차냐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 급발진이라고 단정했나요? 아니잖아요.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은 자동차의 문제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자동차가 알죠. 근데 자동차는 말을 안 해요. 자동차 말을 못 해요. 오직 EDR 자료밖에 없어요. 근데 EDR 자료가 객관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는 운전자죠. 여보, 나 브레이크 잡고 있었어. 브레이크, 근데 차가 그냥 나갔어.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줍니다. 자동차의 기록과 운전자의 말이 다르지 않느냐 안 믿어줘요. 그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로지 신만 알 수 있는데 신께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EDR 자료,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자료다. 그렇다면 EDR 자료의 객관성이 깨지는 거죠. 객관성이 깨지면은 아니 저렇게 뒤로 저렇게 빠르게 달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는 자동차를 잘 모른다. 나는 자동차 잘 모르고 나는 브레이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브레이크도 안 들어왔잖아.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브레이크가 그래도 1cm 정도 밟혀야 등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딱딱해도 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이 안 되면 그럼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블랙박스 영상과 그다음에 EDR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거기까지가 증명이 된다면 그 다음엔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자동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는 걸 자동차 회사에서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은 자동차의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도록,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자동차 회사가 우리 거는 깔끔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입증 책임을 운전자 쪽에서 진다는 것, 이게 언제쯤 자동차 회사로 넘어갈까요? 입증 책임의 전환, 내가 멀쩡하게 잠깐 가벼운 맹장수라 들어갔어요, 병원에? 맹장수라 들어갔는데 맹장수 금방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어요. 그럼 멀쩡한 사람 아니었느냐? 근데 병원 안에서 죽었으니까 병원 측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그걸 증명해라.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 측에 책임지게 하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입증 책임이죠. 우리는 병원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 하루속히 이와 같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물론 이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고 말을 못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능성 반반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의 문제라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